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따뜻한 금요일입니다. 저희 마당에 꽃도 이제 많이 폈는데 꽃 소식과 함께 오신 반가운 손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그 스튜디오가 이쪽으로 오고 나서는 처음 오시는 거죠? 네, 밖에만 구경을 하다가 실내에 처음 들어와 봤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주 초대를 안 해야겠네. 그 신비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하여튼 모처럼 모셔서 반갑고, 그나저나 지난 12월부터 아이고 이달 4월 4일까지 엄청나게 거리에서 또 여러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만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꽤 네네. 많은 도민들 시민들이 참여하셨는데 뭐 자리 한번 인사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제가 매번 집회 때마다 늘 참석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극한 직업이다. 네. 이런 생각들을 그 4개월 동안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4개월 동안 저녁 있는 삶, 주말 있는 삶,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광장에 모여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사실 파면까지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민의 승리, 주권자의 승리, 뭐 이런 측면에서 무척이나 감사드리는 마음 다시 한번 표하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 자체가 한 4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뭐 눈발도 날리고 한참 춥고 그래서 뭐 팩도 써야 되고 네네. 그런 적이 있는데 네. 그 과정을 좀 돌이켜 보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올겨울처럼 겨울이 길고 추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광장에 나가려면은 기본적으로 핫팩으로 무장을 예. 하지 않으면 오. 견디기가 어려웠고요. 근데 이 추위보다 막연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이제 두려움, 네. 예, 그런 답답함들이 훨씬 더 큰 고통으로 우리 이제 활동가들에게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도 있었고 네. 또 새로운 문화들도 너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 20대 여성들의 응원봉 문화, 네. 이런 게 이제 전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개성 넘치는 피켓, 깃발 이런 맞아요. 것들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네.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선결제 문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매번 집회 때마다 이제 따뜻한 나눔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좀 격려와 힘이 되었던 그런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힘든 고비마다 좀 원동력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남태령 고개를 넘는 힘이라거나 또 이제 키스스를 연상케 하는 은박지를 쓰고 추운 밤을 견뎌냈던 그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추스리고 힘내고 이런 계기를 좀 삼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광장의 힘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좀 만들어냈다, 이런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 충북 비상시국 비상행동 네. 거기에 이제 사회를 맡으셨잖아요. 그 집회 때 사회를 맡으셔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보니까 집회가 뭐 큰 규모의 집회도 여러 차례 있었고 네네. 매주 집회가 또 열렸고 예, 예. 그러다 보면 차량 네. 또 뭐 집회 소품 예. 뭐 이런 거 준비하시려고 그리고 좀 요번에는 눈에 띄는 게 의자를 쭉 깔았더라고요. 예전에 다 바닥에 앉았는데 네네네. 그 집회 참가자들이 좀 편하긴 했습니다. 그 집회 어쨌든 그것도 사야 되고 예. 비용이 좀 많이 들었을 건데 네. 어떻게 충당이 잘 됐습니까? 저희가 대부분은 활동가들의 헌신과 봉사, 네, 네. 예, 이런 걸로 집회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돈을 아끼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40회 정도의 매일 집회가 있었고 3차례 정도의 총걸기 대회가 있었는데 총걸기 대회는 이제 규모도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요 비용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였어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약
5천만 원이 안 되는 비용 정도가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참여하는 각 단체들의 분담금, 그리고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시민들이 내주시는 후원금, 이런 걸로 저희는 이제 빚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활동 기록을 좀 하기 네. 위해서 지금 백서 발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까지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백서도 발간하시는군요. 네네. 하긴 거기에 뭐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음향이니 이런 거 하는 업체들이 뭐 거의 뭐 원가로 또 제공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죠? 또 참여하는 단체들은 네. 뭐 먹을거리도 많이 내놓던데, 네. 뭐 어묵도 내놓고, 네, 뭐 많이, 빵도 주고 네. 하던데. 그리고 또 이제 참여하는 뭐 공연해 주시는 네. 분, 이런 분들이 그냥 다 무료 공연. 그냥 무료 공연하셨군요. 예, 그런. 기억나는 게 거기 연극하고 네. 그랬던 거, 기억에는 내용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비슷하게 생겼더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바로 대통령 선거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한 면이 다시 네. 발생하는데, 네, 네. 이 그 4개월여의 그 집회 기간 동안, 파면을 촉구하는 기간 동안에 원하는 것, 윤석열 파면 이후에 네, 네. 어떤 사회를 돼야 되느냐, 우리가 또 한 10년 후에 또 이런 사태가 맞아요. 발생하지 않으라는 네, 네.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시국회의를 구성하면서 뭘 중심에 걸 거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윤석열 파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러한 사회를 계속 저희가 이제 살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사회대 개혁, 사회대 전환, 이런 주제 두 가지를 큰 축으로 이제 주제를 삼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한 가지는 해결이 됐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과제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4개월 동안 광장의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각 분야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 개혁을 위한 목소리들을 계속 내왔었고요. 그것을 전국적으로 좀 취합을 해서 저희가 여러 과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뭐 이제 공약화 되기도 하고 실현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이 기울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뭐 파면이 되고 나니까 시국이 조용하긴 한데, 네네. 한때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 충북에 뭐 충북대 예. 저 극우 유튜버들 가가지고 예. 난동 부리고 불 지르는 경우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위기감이 고조된 쪽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어땠어요? 많이 두려웠을 시기도 있었고요. 이제 사회 대개혁도 문제지만 이제 사회대 통합에 대한 과제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파면 탄핵을 겪으면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보수가 사라졌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구구가 채우면서 폭력성, 뭐 이제 다양한 나쁜 문화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같이 살아야 될 이제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불안감이 많이 컸는데요. 이후에 이런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대 통합으로 가는 이 과정들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고 정치권들 특히 더 많은 고민과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집회 저희도 취재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느끼는 게 또 저번처럼 네네.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네.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그 과정에 누구의 뭐 잘잘못이라고 따지기에 앞서서 이런 것들을 다 또 발생하지 않겠냐는 네네. 것들이 이제 걱정이 컸고, 네. 그러면 이런 요구들, 시대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제대로 담겨야 된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남아낼까요? 저희가 그게 가장 가슴 아픈 반성 지점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탄핵 때의 그 많은 동력과 사회대 개혁들의 과제들이 사실은 민주당이 권력을 독식하면서 그대로 사라지고 그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개혁들, 의제들을 제대로 받아안지 못했기 때문에 8년 만에 이런 전철을 되밟게 됐다라는 판단을 이제 누구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되밟지 않기 위해서 이번은 달라져야 된다. 네. 이제 이런 판단들이 있습니다. 이
비상행동 차원에서 수많은 과제들을 내왔는데요. 네. 박근혜 때처럼 이게 이제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과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것이 좀 공약화되고 그 이후에 실현을 위한 노력들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과제를 내오는 것보다 이후에 추진 체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입법으로 이제 풀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책으로 수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같이 노력을 했던 시민사회와 또 이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뭐 암묵적인 약속, 뭐 네.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이대로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대 전환을 위해서 이제 함께 노력을 좀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집회 때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도 많이 하던데 네네. 좀 어떻게 들었던가요? 아니면 그 민주당 분들은 서울로 주로 집회를 또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죠. 약간 이제 나눠지는 네.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사회적 합의, 네. 뭐 정당과 시민단체와 네. 뭐 일반 국민들이 같이 네. 시대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많았던 것으로 아, 그래요? 알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들을 수밖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대선 기간 동안 뭐 다음 주에 저희 시민사회 토론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분야별로 영역별로 계속해서 대선 기간 동안 제시되고 협약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비상행동 차원에서 국회와의 네. 그 뭐 협력 틀 이런 것들은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네. 하도 큰 참사들이 많아서 네. 경중을 따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청주에서는 오송 참사가 네네. 2년 전에 발생을 했는데 뭐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람이 뭐 몇십 명이라고도 하고 네. 청주시장이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게 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될 건지에 대해서 잘 아직은 모르고 네. 유가족들은 대단히 힘들어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오송 참사 그래서 대안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네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회적 참사가 이제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태원 참사는 탄핵 전에 이제 특조위가 구성되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좀 풀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혜병 관련해서도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 네.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수사 재개하겠다 이런 의지를 얼마 전에 밝혀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오송 참사 같은 경우는 야 5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이 된 상황이고요. 국회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나 탄핵에 밀리고 대선에 밀리고 이제 유가족 분들 피해 당사자들의 애타는 마음이 이제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약속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 바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청주시장에게만 이제 책임이 다 전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선행 요인, 제방이 무너지는 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지금 기소를 중대재해로 다 했습니다. 근데 후행 요인, 네. 그러니까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제 무죄와 같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책위와 또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고등 검찰의 김영환 지사를 이제 다시 항고를 제출을 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선행 요인과 후행 요인이 반드시 좀 형평성에 맞게 처벌받고 또 책임자들이 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다시는 이 불행한 참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이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도 밝히고 책임자도 처벌하는 일도 하고 네. 또 이제 거기 같이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추모 공원이라고 할까? 뭐 네네. 추모하는 예, 사업도 예.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제 지금 벌써부터 2주기를 준비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추모 공원, 추모비를 놓는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이제 서로 충북도는 청주시에 떠넘기고 청주시는 뭐 공원에 무슨 조례를 들어서 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핑퐁 게임만 하고 있어서 그래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탄핵도 끝났고 이제 다시 이 대책위가 오송 참사로 좀 전환을 해서 2주기를 맞으면서는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또 추모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계속 되풀이된 말씀입니다만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이에요. 네네. 며칠 안 남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지역을 포함하든 전체적이든 네. 그래도 일단 이제 지역이 좀 중요하니까 이 대선에서 좀 반영돼야 되는 건 뭡니까? 뭐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아니 뭐 새로 만드는 거 이런 건 뭐 자치단체에서 건의하는 거고 네네. 시민사에게는 뭐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지역의 공약을 만들어서 이제 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마음이요. 좀 이 검찰 개혁에 많이 가 있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다. 뭐 저는 한치의 틀림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많은 폐해가 있었고 네. 윤석열 씨가 이제 구속에서 해제되면서 그 일수냐 날수냐 네. 모든 법이 윤석열 앞에서 멈춘다. 뭐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제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뭐 즉각 광고 포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떼어놓고 지역의 삶이라고 해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헌의 목소리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 87년 헌법 체제로는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한계를 이번에 드러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개헌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또 이제 해결해야 될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개혁과 개헌이 네. 시대적 과제이고 네네. 이 중요한 계기는 이번 대통령 네, 선거이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 네. 그 지역 이슈 특히 이제 시민단체 관련된 얘기가 좀 있어요. 네네. 청주경실련 재건이 됐어요 일단. 예. 근데 대한 단체를 만들겠다는 데가 있는데 네. 제가 상황을 보니까 재건한 경실련 측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그 근거지 예, 예. 그 누구 소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대한 단체를 만들겠다는 분들에게는 그 예전에 활동했던 분들이 예, 예. 마녀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그 성희롱 사건 피해자들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뭐 이분들은 아무 그냥 뭐 이분들 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역에서 이 건 관련해서 이렇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등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잘 중재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제일 답답한 부분이 중에 하나이고요. 그동안 시민사회가 뭐 여러 차례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저희는 안 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진심 어린 사과. 사과. 예, 이런 건데, 뭐, 방송이 되고 사과했는데 사과했다. 이제 이걸 제대로 된 사과라고 받지 않고요. 당시에 이제 좀 문제의 과정에서 핵심 그룹이었던 분들의 배제, 이런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함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고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계속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입장입니다. 새로 재건된
네. 재건됐다고 이제 중앙경실련에서 인준된 청주경실련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그 의결은 1년 뒤 이렇게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수순으로 보면은 뭔가 다 이제 승인을 받은 이런 상태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납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앙경실련이 지금 재건한 곳은 1년에 일단은 시간을 줬나 보죠? 네네. 그런 방식이라고 하고, 최종 승인은 1년 뒤에 판단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해가 불가입니다. 하는 거 봐서 잘하면 주고 못하면은 그럼 승인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조금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안타깝게 보는 분들이 많고 저도 회원이었거든요. 네. 아, 제가 회비 얼마 안 냈어도 이렇게 그게 없어지고 네. 다시 창립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는 보기 좋지 않으니 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좀 네, 네. 믿겠습니다. 네. 혹시 뭐 여기 오셨는데 모처럼 오셨는데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아, 저는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탄핵 국면 4개월 긴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만나뵐 수 있었던 분들이 이제 테이뉴스의 기자님들이셨고, 많은 취재도 해주시고, 그 추이를 또 함께 해주셨던 그런 또 동지애가 저희에게는 또 생겨났어요. 그래서 감사드린다. 아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의 언론으로서 많은 역할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제가 이거 시킨 거 아닙니다. 네. 아, 그리고 백서 만든다고 하시니 그 네네. 관련된 자료도 저 네. 영상 정보 자료가 좀 있으니까 아, 예, 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